전쟁을 쫓아다니는 직업, 종군 기자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목숨 걸고 돈 버는 직업 중 하나인 종군 기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종군 기자라고 하면 21세기 이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까지 지구촌 방방 곳곳의 전투 현장을 따라다니는 대형 방송사 출신의 기자들이 생각나지만 종군 기자라는 역할은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의 전쟁 기록을 집필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전쟁의 경과를 기록하고 대중에게 알리려는 시도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아주 오래되었죠. 다만 현대적인 의미의 종군 기자라고 하면 1854년부터 크림 전쟁의 현장을 취재한 아일랜드 출신의 기자 윌리엄 하워드 러셀이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전 시기의 기자들이 단순히 전쟁의 일일 경과를 기록한 것과 달리 전쟁의 진행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 데 초점을 둔 러셀의 기록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대중은 전쟁의 현실과 참상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죠. 이 밖에도 러셀은 전쟁 중 현대 의술과 부상병 치료의 근간을 마련한 간호사 나이팅게일을 집중 취재하여 그녀의 활약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전후 적십자가 창립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러셀은 아무리 살벌한 전쟁터라고 해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헌신을 눈여겨보아 그 업적을 인류사에 남기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종군 기자의 활약에 따라 대중이 전쟁을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졌고 나아가 전쟁의 양상까지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단적인 예시로 러셀이 취재하여 유명해진 나이팅게일조차 전쟁터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고발한 그의 기사를 보고 간호사로 참여한 것이었으니 말이죠. 이러한 특징은 종군 기자라는 직업이 탄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림 전쟁 이후에 벌어진 러일 전쟁과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점점 더 심해졌는데요. 전신기나 카메라와 같은 기록 수단이 급속도로 발달하며 전쟁의 참혹함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높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종군 기자가 전달하는 정보가 편파적으로 해석되어 국민과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걱정이 생겨났죠. 전쟁의 진심이었던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상황에 따라 아예 종군 기자의 취재 자체를 금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전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종군 기자들의 열정은 누군가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것이 아니었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종군 기자들은 정식으로 국가의 허락을 받고 군인들과 함께 동행하며 전투 현장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이었던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무려 수천 명의 종군 기자들이 나서서 폭격기나 잠수함은 물론 심지어 상륙정에까지 타곤 했습니다. 목숨을 건 이들의 취재 활동 덕분에 후방의 민간인들은 전쟁의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죠. 또한 각국의 정부 역시 전투부대의 멋있어 보이는 사진을 잔뜩 찍어주는 이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종군 기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2차 세계대전은 종군 기자들과 각국 정부의 합이 가장 잘 맞아떨어진 시기였죠. 그리고 이 궁합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뒤틀리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세계 최강 미국의 자존심에 거대한 상처를 남긴 베트남전의 발발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최대 명절인 구정에는 휴전한다는 암묵적인 관례를 깨고 북베트남군이 대대적으로 기습 공격에 나섰던 1968년 구정 당시 마땅한 대비를 하지 않았던 남베트남과 미군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결과적으로 북베트남의 공세를 막아내는 데 성공했죠. 전투 교환비만 따져도 미군의 압도적인 승리였고 심지어 미군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베트콩은 거의 괴멸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당시 무언가 새로운 특종을 원했던 종군 기자들은 이미 수십 차례 내보냈던 미군의 성공적인 방어가 아니라 특종 그 자체인 북베트남군의 대대적인 기습 공격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에 있던 미국 대사관이 북베트남군의 공격을 받아 불타고 있는 역대급 장면까지 찍혔으니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만한 대여가 없었죠. 그 결과 미국 본토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미군이 베트남에서 완전히 깨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안 그래도 베트남 전쟁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분위기가 곧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미국 종군 기자들의 편향적 보도로 인해 북베트남군의 실패한 공격이 정작 미국에서는 엄청난 반전 시위를 불어일으킨 것이죠. 게다가 같은 해에 벌어진 미군의 민간인 학살이 언론에 폭로되는 한편 사이공식 처형이라고 알려진 한 장의 사진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자 미국 내의 반대
안전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사실 이 사진의 진실은 남베트남의 한 청렴 결백한 경찰이 수십 명을 죽인 범죄자를 처벌하는 모습이었지만 당시 미국인들의 눈에는 미군과 결탁한 현지 관료들이 아무에게나 총을 들이미는 것처럼 보였죠. 결국 사탄과도 같은 이 전쟁을 위해 강제로 징집당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수많은 미국 청년들은 거리로 나와 전국적인 반전 시위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 강렬한 반응으로 스타덤에 오른 종군 기자들은 계속해서 미군의 악행과 전쟁 범죄를 보도하는 데 몰두했고 더 이상 이런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미국 정부 역시 1975년 마침내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종군 기자들의 활동으로 인해 미디어의 흐름이 바뀌고 그 결과 대중들의 여론마저 하나가 되어 한 나라의 정부를 뒤흔든 베트남전의 사례는 전쟁에서 종군 기자들의 역할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비슷한 맥락에서 이 당시 학자들은 베트남전을 보고 최초의 텔레비전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렇지만 종군 기자들이 전쟁에 대해서 마냥 비판적인 태도만 보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마트 폭탄이나 스텔스기 등 첨단 무기들이 총출동해 본격적인 데뷔전을 치렀던 걸프전에는 종군 기자들이 지나칠 정도로 미군의 압도적인 전투 능력을 칭송하며 전쟁을 반대한 사람들의 눈꼴을 사납게 했죠. 이렇듯 종군 기자는 전쟁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득과 실을 모두 가져다 줄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와 동시에 현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이나 무장단체에게는 쉽게 미운털이 박혀서 생명이 위협받으니 사명감과 용기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죠. 실제로 종군 기자가 전투 현장에서 오인 사격을 받아 사망하거나 납치되는 경우는 아주 흔한 편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경우 현재까지 보고된 종군 기자의 납치 사건만 29건이 넘고 그중 상당수는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죠.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가닥하는 탈레반도 이 정도였는데 도저히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악랄했던 더 심한 일도 많았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2014년 갓 출산한 아내를 두고 시리아로 떠나 취재하던 일본 기자 고토 겐지가 납치당한 사건이죠. 당시 조직원들은 겐지를 납치해 일본 정부로부터 2억 달러라는 거액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곧바로 인질의 목을 잘라 그 영상을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잔인함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시로 자리 잡아 같은 아랍인들에게도 손절당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이처럼 일확천금을 노리고 종군 기자를 납치하거나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 종군 기자를 참혹하게 살해하려는 제3세계 무장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종군 기자의 업무 환경은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법에는 종군 기자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취급을 받는 전쟁터에서 이런 조항이 잘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종군 기자들은 대체 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위험천만한 직업을 계속하는 걸까요? 현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종군 기자 중 한 명인 로버트 카파의 일대기를 보면 약간의 정답을 얻을 것 같습니다. 1930년대 스페인 내전부터 2차 세계대전은 물론이고 인도차이나 전쟁의 현장까지 직접 촬영하던 카파는 결국 베트남에서 지뢰를 밟아 짧은 생을 마감했는데요. 1954년 사망하는 순간까지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았을 정도로 직업정신이 투철했던 그는 일반인들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죠. 또 30여 년 동안 최전선을 누비며 고참 종군 기자로 활약했던 마리 콜빈의 경우 수차례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며 한쪽 눈을 실명하는 부상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현장에서 전쟁의 참상을 전달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평생 이 원칙을 지키며 종군 기자로서의 삶을 이어가다가 2011년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에 의해 생을 마감했죠.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군 기자로 복무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오직 진실만을 향해 나아가려는 타고난 언론인인 경우가 많고 용감함의 수준이 일반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한 것이죠. 다행히 최근에는 드론과 같은 첨단 장비들이 사람 대신 전투 현장에 점점 더 많이 투입되어 전쟁의 참상을 더 생생하게 알려줄 수 있으니 어쩌면 종군 기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